네, 안녕하세요. 판메디랩입니다. 지금 시기가 이제 12학년 학생들은 내년 입학을 위해서 미국 대학 학부로 입학을 위해서 이제 얼리 레귤러 쪽 지원을 하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년 가을에 입학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11학년 학생들은 또 내년 지원까지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이 10여 개월 정도도 안 남았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희망하는 대학 입학을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트를 준비하는 하고 이제 이 지금 겨울방학 이 시기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오늘 설명회에서는 이제 그 미국 약대, 의대, 치대, 통합의대, 통합치대 등에 대해서 이제 일반 유학원이나 인터넷으로 이제 얻기 어려운 정보 위주로 해서 가장 올바른 학교 선택 기준, 그리고 학교별 필요한 스펙,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이제 저와 함께 좋은 말씀 주실 분은 이제 미국 듀크 메디컬 스쿨 출신의 이제 판메디랩의 메인 컨설턴트 션 선생님이십니다. 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에는 이제 정보를 드릴 분야도 많고, 또 이제 앞서 공지해드린 것처럼 이제 각 파트별로, 각 슬라이드별로, 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줌 채팅을 통해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단 특정 학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질문보다는 이제 진행하게 되는, 각 슬라이드 내용별로 이제 그것에 한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소요될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정보는 여기 그 PPT 여기 뒷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늘 영상의 주요 이제 타겟을 보면 이제 학생들이 어떤 경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리팜, 프리메드, 프리덴탈, BSMD, BSDDS 또는 이제 미국 대학교 전체적으로 공대들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의 입학에 대해서 지금 2025년 가을 입학 목표 학생 내년이죠. 그다음에 2026년 가을 입학 목표 학생.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로 따지면 11학년 그리고 10학년 이렇게 되겠죠. 그런 학생들이 주요 타겟이긴 한데 물론 이제 10학년 이전 학생도 문제 없고 지금 12학년 이상 되는 학생들도 이제 설명의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의 영상 그 순서를 지금 이제 말씀드릴게요. 설명의 순서는 이제 첫 번째, 미국 약대 어드미션 전략, 그리고 미국 의대 프리메드, 이제 BSMD 어드미션 전략, 세 번째가 미국 치대 프리덴탈, DDS 어드미션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메드랩에서 제시하는 이제 어드미션 전략과 프로그램, 이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이제 미국 약대 프리팜 어드미션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약대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이 내용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인터넷으로도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두 가지 입학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설명을 드리자 보면은 첫째로 요 윗부분에 있는 것처럼 미국의 대부분의 약대가 채택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학부에서 최소 2학년 또는 3학년 사이에 약대에서 요구하는 학부 필수 이수 과목들을 모두 끝내고 최종적으로 팜디 약학 전문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 프리팜 과정과 팜디 과정이 통합되어 있는 6년 통합 약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약대 입학을 하게 되면 졸업까지 보장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럼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약대 입학 프로그램 중에서 대학 학부에서 이제 약대 조건을 맞추고 다시 약대 팜디로 지원해서 대학원을 입학하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2 플러스 4 또는 뭐 3 플러스 4 프로그램 장단점을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점으로는 미국에 이제 약 130, 140여 개 정도 미국 약대 팜디가 있습니다. 이 약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의 대학 약대가 이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약대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약대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상위권이나 명문 약대,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명문 약대들이 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을 보자면
학부 과정이 3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이제 프리팜 아니면은 BS, 바첼러 오브 사이언스로 입학할 수 있는데 필수 이수 과목, 약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2학년까지 이 모든 과목을 이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되면 2 플러스 4,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아니라 3 플러스 4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학부에서 GPA가 낮으면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약대 점점 랭킹이 낮아지겠죠. 하위권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팜디에 대한 불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뭐 GPA 외에 명문 약대, 랭킹이 높은 약대들을 이제 그 학부 GPA 이외에 또 이제 그 액티비티, 메디컬 액티비티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년 통합약대, 한국에서 요즘에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죠. 6년 통합약대에 대해서 보자면 장단점이 또 이 약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은 장단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학 조건이 유연하다. 6년 통합 약대는 그 미국의 130, 140여 개 있는 그 약대 중에서 약 9개 정도 약대가 6년 통합 약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SAT가 필요 없는 학교도 꽤 많고요. GPA가 좀 낮아도 입학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반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은 이 통합 약대로 가는 것이 SAT나 어떤 뭐 고등학교 때 국제학교 학생처럼 AP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유연할 수 있고 GPA만 유지되면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팜디 약대 과정 3학년부터 본과인데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장학금이나 학생 지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이제 필수 과목이 축소돼 있다. 그다음에 액티비티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점은 지원할 통합약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약대가 소수라서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좁다. 그다음에 이 통합약대 1, 2학년으로 입학하게 되면 3학년 때 이제 팜디, 다른 약대로 지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끝까지 그냥 졸업까지 버텨야 된다. 그다음에 통합약대 절반 이상이 대부분이 하위권, 중하위권에 있는 약대라서 학생들이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약대 유학을 고려할 때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이제 미국 약대 유학을 결정했다면 약대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 약사 면허 취득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약사로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한국으로 리턴해서 한국 약사로 활동할 것인지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미국 이제 그 약대 미국에서 약사 취업을 하기를 희망한다면 그 약사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대를 선택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약대가 130여 개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30여 개 중에서 학교별로 프로그램의 퀄리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약사 취업을 하기 위한 그 취업 스펙은 약대 재학생 기간 동안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다양한 약대 취업 스펙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약대를 선택해야 되고 그런 약대를 가기 위해서는 그 약대에서 운영하는 학부를 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취업부터 생각해야지 단순히 랭킹, 장학금 많이 주는 곳, 뭐 도시가 좀 따뜻한 곳 이런 부분은 그 차후의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판매 대립에서 추천하는 미국 약대를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의 약대는 130여 개가 있고, 이 중에서 저희가 추천하는 약대는 약 30% 정도, 그다음에 추천하지 않는 학교는 이제 70% 정도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 보면은, 다른 유학원이라든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저희는 좀 다른 기준으로 좀 잡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약사 취업을 위해서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나플렉스 학교 명률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 학교에서 연구활동 성과, 졸업률, 취업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 학생의 졸업률과 취업률이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약대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을 퀄리티 있는 것들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원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약대를 선택할 때 이제 랭킹과 학교 명성을 더 중요시하는 학생들이 꽤 많나요, 아직도? 저희도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본인이 이제 굉장히 그 학교에 대한 명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지고 있는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취직을 하고 일을 하는 건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실은 많이 학생들이랑 상담하면서 얘기해 보는 거는 어느 도시에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리고 목표가 우선적으로 어떤 제약회사로서의 취직이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약사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될 텐데 그거에 맞춰서 정말 개별적인 플랜을 세워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학교를 갔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지 그렇게 명성이나 아니면 학교의 어떤 페임 정도만을 놓고 생각을 하는 거는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볼게요. 이제 우선 이제 상위권 약대에서 운영하는 판매 드립이 추천하는 프리팜 학부 입학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 이제 바로 앞에서 보셨던 약대 선택 기준에 의한 지표들을 판매 드립에서 추천하는 리스트고 임상약사로서 취업이 유리한 약대들 위주로 해서 좀 리스트를 정리해 봤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UNC, 뭐 이제 1440, 미시간, 플로리다, 오하이오 스테이트 쭉 있죠. 일단은 이 학교들은 랭킹,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 있는 랭킹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봤고요. 이 중에서도 저기 지금 보이시는 이 보라색이라고 해야겠죠? 보라색으로 돼 있는 뭐 예를 들면 UF 플로리다라든가 오하이오 스테이트, 미네소타, 텍사스 오스틴 이런 학교들은 사실 저희 판매 드랩에서는 저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스캐롤라이나나 미시간 이런 학교들도 굉장히 명문 약대로서 소문이 나 있지만 사실 약간 연구 약대성으로 가 있고 위치한 곳이 워낙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외곽이다 보니까는 이쪽에서 이제 약대에서 어떤 메디컬 액티비티나 이런 거, 어떤 리서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저희는 이제 그 대도시에 위치한 약대를 더 선호하고 추천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약 1390, 1400 미만이어도 이제 그 입학할 수 있다. 지금 얘기, 보이는 거는 이제 학부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도 도전해 볼 만한 학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뭐 위스콘신, 피츠버그, 워싱턴, 서든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쭉 있죠. 여기에서 저희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라색 워싱턴이나 USC, 샌디에고, UIC, 메릴랜드 이런 학교들을 저희는 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기준에 의한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 콜로라도, 조지아, 수니, 버팔로, 아이오와, 유타, 애리조나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에서도 이제 버팔로나 아이오와가 저희는 추천할 만한 학교고 여기 보이시면 그 생각보다 랭킹 대비해서 이 학교의 학부들 SAT 굉장히 낮죠. 그래서 도전해 볼 만하다. SAT가 낮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을 쳐다볼 필요도 없다가 아니라 이런 학교들도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충분히 이 학교 예를 들면은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 학부에 입학을 해서 이 아이오와의 파운디로 입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그 가능성도 있고 입학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고등학생들도 해볼 수 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저희 판매대에서 추천하는 통합 약대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통합 약대가 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6개 학교는 사실 저희가 추천을 전혀 하지 않는 학교고 여기서 이제 럿거스라든가 노스이스턴, MCPHS 정도로 저희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죠?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취업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학교들이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보셨던 이제 약대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미국 약 전체 그 약대 리스트 중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으며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인지도 경쟁률이 높은 학교이죠. 그래서 이런 대학의 프리팜 트랙으로 입학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SAT나 고교 GPA 이외에도 추가적인 스펙을 갖고 있는 학생이 유리합니다. 그 스펙이란 게 이제 고등학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AP나 IB 과정을 했던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우수한 에세이를 잘 써야 되고요. 이제 GPA나 아니면은 SAT 성적이 모자르다 하더라도 에세이를 잘 써서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 고등학교 때부터 액티비티들을
이시라기보다는 액티비티, 뭐 메디컬 발런티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한 학생들, 그래서 에세이에 풍부하게 녹일 수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이런 학교들, 명문 약대들에 입학하기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대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인스테이트 학생들과 그다음에 그 학교의 학부생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퍼듀 많이 들어보셨죠? 퍼듀라든가 UC 계열 약대,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USC 이런 학교들 거의 대부분이 인스테이트하고 학부생을 80% 가까이 먼저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 오브 스테이트라든가 인터내셔널보다는 지금 학생이 유학생, 인터내셔널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그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그 명문 약대죠. 입학하기 위해서 약대에 들어가려면 USC 학부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제 유리할 수 있다.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게 더 죽음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미국 일반 대학 지원 시에 작성하는 에세이 대비해서 이렇게 상위권 프리팜 방금 말씀드렸던 UC 계열이나 USC 아니면 퍼듀 이런 학교들로 지원을 하고 싶다 프리팜으로 그럴 때 학생들이 에세이를 일반 대학 입학에 비해서 어떤 부분들 더 강조해서 쓰는 것이 유리할까요? 일단 요즘 이제 이쪽 시장에서 에세이가 되게 조금 많이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실은 챗GPT가 나오면서 AI로 써주는 이 에세이가 너무 이제 너무 잘 써요. 실은 너무 잘 쓰고 거기에서 심지어 학생이 쓴 것처럼 써줘라고 하면 학생이 쓴 것처럼도 써주니까 굉장히 저거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은 더 녹일 수 있는 것들이 우선 그 평소의 활동과 평소에 난 학생들이 해왔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되어서 그 가운데서 정말 사람이 내가 경험할 수 있었던 그 한 줄의 문장이 나올 수 있는 에세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 프리팜으로 지원할 때 에세이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그 목적성이 뚜렷하면 할수록 이 학생이 이곳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었을 때 훨씬 더 확고한 동기부여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미국 의대 프리메드 BSMD 어드미션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의대는 알다시피 이제 대학원 형태죠. 메디컬 스쿨.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학부를 입학하는데 학부는 이제 BS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프리메드 트랙 프로그램으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 플러스 4라고 말하는 게 되는 이제 가장 전형적인 루트로 가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학부 과정과 의대 과정이 통합되어 있는 BSMD 통합의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통합의대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고등학생만 선발해서 학부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일부의 조건만 유지하고 특별한 단계 없이 의대 과정까지 이제 보장해주는 형태인데 이 통합의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의대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장단점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장점으로 보면은 이제 BSMD는 이제 학부 졸업 후에 의대 입학이 보장돼서 의대 경쟁을 피하고 입학을 확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8년 이상 소요되는 전통적인 경로와 달리 6, 7년 만에 두 학기를 완료해서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학부 과정에서 의료 현장 경험 쌓아서 이제 의사, 간호사 협력해서 실무 역량 이런 것들 미리 강화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 일반적으로 클래식하게 가는 부분들보다 조기로 미리 경력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는데 단점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 그 학부 자유도의 제한, 예과, 그러니까는 그 학부에서 필수 이수 과목, 프리레퀴지 서브젝트에 대해서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는 것들이 이제 제약이 있고 학부 과정 중에 이제 평균보다 좀 더 다른 학생들보다 많은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그래서 학업과 여가의 균형 어렵고요. 그리고 학부와 의대 비용을 합친 6, 7년의 과정이 경제적으로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 학부에서 일반 학부의 그 튜션비를 내는 게 아니라 의대 수준의 튜션비를 1학년부터 내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입학이 너무나도 까다롭고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션 선생님은 이제 한국의 이제 국제학교 학생들이 통합의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성이 좀 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그 통합의대는 실은 미국 내에서 미국 아이들도 굉장히 컴페티티브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인 분야이기 때문에 웬만큼이 되지 않고서는 실은 서류에서부터 거의 이제 연락 안 올 게 대부분이고, 네. 뭐 기본적으로 한국국제학교에 있었다고 해도 애들이 뭐 시민권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생각을 해볼 텐데, 그래도 어려워요. 실은 그 인스테이트에서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한 기록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먹혀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일종의 모집 요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드미션 리ኳ이어먼트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통합의대 프로그램들이 이제 시민권자, 시티즌 위주로만 뽑고 있고, 시티즌이나 그린카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스테이트 위주로 그 주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 몇 명씩만 선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지금 한국의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시티즌이다. 그래도 어렵다. 그 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 위주로만 뽑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통합의대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집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대 입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대학 학부 선택의 기준,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의 그 지금,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의대가 155개 정도가 있고, 유학생 지원 가는 학교가 이제 49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거의 70% 가까이, 거의 3대 1, 3대 2 정도가, 3분의 2 정도가 이제 불가능한 지원이 어려운 의대이죠. 이렇게 보시는데, 그래도 이제 불구하고, 통합의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프리메드를 선택해서 입학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약대와 마찬가지로, 그 의대에서 운영하는 대학교 학부로 입학하는 것이 이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인스테이트하고 학부생을 먼저 뽑는 경우는 의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록 보시면은 학사 커리큘럼과 과학 뭐 시스템, 그다음에 의대 진학 상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인턴십과 임상 경험 기회, 그다음에 EAP 프로그램, 동문 네트워크, 의대 지원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프리메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졸업 후에 의대 진학률 성과는 사실 그 미국의 그 대학교 학부 중에서 아이비리그라든가 탑스쿨들은 의대 진학률이나 성과는 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걸 위해서 탑스쿨부터 도전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중상위권 대학의 학부에서도 프리메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부에서 이제 그 인턴십이나 임상 경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그 학교에 의대가 있거나 치대가 있거나 프라이머리 케어 병원을 운영한다, 대도시에 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대학교 학부를 가서 좀 중상위권에서 오히려 더 높은 좋은 GPA를 까다롭지 않게 획득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션 선생님은 이렇게 지금 여기 그 작성되어 있는 그 프리메드 선택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리메드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하는 게, 음,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의 그 학교 GPA와 그리고 이제 프리메드로 가고 메디컬 스쿨로 가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MCAT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쉐도잉과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들을 다 진행을 하기에 있어서 정말 준비된 학생이 아니고서는 뭐 탑급 학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맞추기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교수님과의 친분 아니면 어떠한 관계로 간에 좀 더 내가 새로운 이력, 예를 들면 리서치에 참여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근처에 있는 어떠한 중상권 정도, 중상위권 정도의 그 스테일 학교에서 GPA를 챙겨가면서 MCAT 점수를 잘 쌓고 그러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쓸 수 있는 어떠한 것이 개발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걸 찾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은 그쪽이 저는 더 이제 좀 더 성공률이 높고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 들어오셨는데, 유학생 지원 가능 학교는 32%. 그러니까는, 32%, 2%라는 의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약 150개 중에서 50개 정도 학교가 유학생 지원 가능, 나머지 100개 정도가 유학생 지원이 어려운 학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영주권자는 모든 미국 의대 지원이 가능한가? 시민권자의 차이점이 있냐? 시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영주권자라고 해서 이제 모든 미국 의대 지원이 가능하진 않고요. 시민권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권자랑 차이를 두는 학교가 있고, 그것도 이제 학교별로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미국의 그 메디컬 스쿨, 덴탈 스쿨, 그 파마시 스쿨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학들 많은 어머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교에 들어가면 뭐 유학생 지원 불가능이라고 써 있는 학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능하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저희도 몰라요. 학교에다 문의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정말 지금 시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티즌만 가능한 학교도 있고요. 실제 알아봤더니 학교의 홈페이지에는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보셨던 이제 지원할 프리메드 선택 기준을 감안했을 때 판매디 랩이 추천하는 프리메드 이제 그 학부 리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뭐 랭킹별로는 아니에요. 이건 이제 SAT 기준으로 좀 맞춰놨어요. 여기에서 더 뭐 예를 들면 하버드부터 해가지고 그런 학교들은 뺐습니다. 아예 그런 학교는 저희가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이제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탑스쿨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으로 해서 보면 뭐 듀크, 존스 홉킨스, 밴더빌트, 브라운, 뭐 USC, 컬럼비아, 코넬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SAT 쭉 나와 있고 GPA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GPA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 GPA 4.0 만점이거든요. 저기 웨이티드 안 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SAT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SAT만 여기 딱 1500, 난 70이 넘어. 무조건 합격할까? 이건 아니고요. 이런 학교들은 또 추가적인 어떤 그 메디컬 액티비티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죠. 그래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인턴십이나 임상 경험에 대한 기회,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프리메드 프로그램을 너무나도 잘 운영하는 학교들이 이 보라색입니다. 뭐, 예를 들면, 밴더빌트나 컬럼비아나 코넬도 너무 좋은 학교고 좋은 프리메드지만, 이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추천을 하자면 이 학교들을 좀 더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제 NYU, 케이스 웨스턴, 에머리, UNC, UCLA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보라색 학교를 좀 더 추천을 하고 싶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학교들 중에 또 특이한 점은 여기 인스테이트 패스 레이트가 있죠. 여기 보시면 UNC 같은 경우 17.6%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이게. 에모리 8.7, 뭐 쭉 버스턴 7.1, 5% 이상만 올라가도 이제 그 인스테이트 그 패싱률이 굉장히 높은 건데 이 얘기는 내가 인스테이트, 보스턴,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지는 않더라도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BU의 학부로 입학했을 때 BU에서 운영하는 메디컬 스쿨 입학률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전략인 거죠. 시원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전략에 대해서? 글쎄요, 이제 우선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신 학교들은 실은 너무나 다 유명하고 굉장히 네, 좋은 네, 학교들이죠. 이제 굉장히 좋은 학교들인데, 어, 너무 좋은 거는 이런 좋은 학교들을 나와서 정말 MCAT과 모든 것들이 잘 맞춰져서, 갖춰져서 잘 돼가면 너무나 좋은데, 실은, 글쎄요, 추천을 해야 한다라면은, 이러한 학교를 추천할 수 있는 학생들은 좀 이제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네, 우수한 학생들, 맞아요. 굉장히 그렇죠. 엘리트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네, 좀 더 다양한 옵션들을 생각을 해보고 싶기도 해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시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옵션이란 무엇일까? 이런 탑스쿨에 있는 프리메드 누구나 다 가고 싶은 학교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면 러커스, 스토니브룩, 피츠버그, 조지 워싱턴, 베일러, 로마린다, 웨스트 버지니아가 있죠. 여기서 러커스하고 이제 그 뭐 베일러, 스토니브룩은 한국에도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이 학교들이 또 이제 통합의대, 통합치대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학생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베일러 아니면 로마린다 이런 학교들 웨스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는 좀 빠지고 이런 학교들 보면은 이제 1400대 초반 SAT 그다음에 베일러 1410 뭐 이 정도이죠. 학생들 중에서는 아까 그 전 슬라이스 보셨던 것처럼 그 탑스쿨 위주의 뭐 코넬부터 해서 듀크라든가 이런 학교들 도전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이 정도는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그 지금 뭐 보면은 제 베일러 같은 경우에 텍사스에 있는 베일러 유니버시티가 1410인데 프리메드가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베일러 메디칼 스쿨이 미국에서 얼마나 유명하고 거의 탑 스쿨 수준의 의대인지 워낙 유명하죠. 텍사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의 인스테이트는 아니지만은 베일러 유니버시티 입학을 통해서 인스테이트처럼 학부생으로 적용돼서 베일러 메디칼 스쿨이 입학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5.6%밖에 안 되겠지만 조지 워싱턴 경우 같은 경우에 8.1%까지 되고 웨스트 버지니아는 49.3%입니다. 1230으로 웨스트 버지니아 학부에 들어가서 GPA 잘 만들고 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MCAT 잘 만들어서 여유를 갖고 웨스트 버지니아 메디칼 스쿨에 들어갔을 때 4년 졸업하고 나서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 학교도 나중에 웨스트 버지니아 메디칼 스쿨 졸업한 학생의 그 나중에 이제 미국 병원 레지던시 매칭률이 거의 100%입니다. 미국의 모든 병원에 다 들어가는 학교가 웨스트 버지니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웨스트 버지니아 학부에 입학해서 여유롭게 GPA 따고 준비해서 웨스트 버지니아 메디컬 스쿨 이렇게 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면 충분하다. 듀크나 코넬을 안 나왔어도 미국에서 의사가 될 수 있다. 이 기회를 보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요게 일종의 이제 판매드립에서 제시하는 전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션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이 실제로 이제 미국에 우리가 이제 랭킹으로 왔었을 때 중상위권의 메디컬 스쿨들이 그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대우 많이 받고 정말 좋은 맞아요. 교육 커리큘럼 정말 좋고 너무 음, 좋고 그래서 붙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닐만 하고요. 음, 그리고 네. 이게 얘기하신 것처럼 훨씬 더 학생들에게 있어서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터넷에서 봤었을 때 실패하게 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그 불확실성 가운데서 너무나 힘든 과정에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크거든요. 실은 이거를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붙들고 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뭔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서 전 이 방법이 훨씬 더 이제 현실성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높은 확률로 학생들과 그리고 이 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지를 갈 수 있게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이제 모든 탑스쿨에서 모든 사람들이 리서처가 되지 않고 메디컬 스쿨에 인터뷰 처음 가지고 처음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순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메디컬 스쿨에 왔다고 각각 이제 그곳의 진로가 다양하지 않은 게 아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진로를 거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판매드랩이 추천하는 통합의대 BSMD 프로그램 대학 리스트입니다. 이제 그 미국 통합의대 BSMD 프로그램 운영하는 의대들이 약 50개 정도가 있고요. BSMD가 그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오직 영주권도 애매하고요. 그린카드도 애매하고 시티즌 아니면은 그리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인스테이트 학생들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이면서 시티즌이라든가 그린카드를 갖고 있어도 사실상 이 50개 그 BSMD 중에 들어갈 만한 학교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제 여기 리스트업 되어 있는 학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 오브 스테이트도 일단은 가능할 수도 있는 학교들만 좀 모아봤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인디애나 뭐 유니버시티다. 이게 뭐 인디애나 거주민만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의 어떤 그 상위 랭킹 같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통합의대, 통합지대 랭킹은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베일러, 보스턴, 브라운, 케이스 웨스턴, 조지 워싱턴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비슷하죠. 8년 있고 7년, 8년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베일러 10명, 1년에 10명 미만만 선발하고 있고 여기 1420이라고 돼 있어서 나도 가능한 거 아닐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SAT가 1400 1580 막 이런 거 요구하진 않아요. 여기 뭐 브라운이나 케이스 웨스턴은 1550, 60을 요구하고 하는데 럿거스나 뭐 토마스 제퍼슨, 세인트 루이스는 1400만이면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데 이런 학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니? 미국이니 한국이니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조건들을 많이 봅니다. 액티비티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SAT 하나만 갖고 입학할 수 있는 학교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또한 뭐 이런 학교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스토니브룩, 템플, 뭐 미주리, 피츠버그, 로체스터 쭉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AT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훌륭하게 프리메드 프로그램이나 통합의대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SAT나 고교 GPA 외에 이제 AP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요. SA가 더더욱 중요하겠죠. 그리고 SA를 중요하게 잘 만들려면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메디컬 액티비티 이 C가 아니라 메디컬 액티비티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시켜야 되고 내용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리서치는 기본입니다, 요즘에. AP 리서치가 아니라 별도의 어떤 퍼블리싱 되는 리서치까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션 선생님, 이렇게 이제 그 상위권 프리메드나 아니면 BSMD로 입학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쉐도잉이나 메디컬 발런티어 이런 액티비티들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해야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션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BSMD랑 프리메드라도 굉장히 다른 얘기일 거고요. 일단 프리메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게 프리메드에 들어가서 또 이제 쉐도잉이나 메디컬 발렌티어를 준비를 하면 되고 하긴 하는데 BSMD를 정말 준비한다고 하면은 애초에 그거에 대해서 네, 많이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고 쉐도잉을 어느 정도 시간이라고 한다라면은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50에서 100시간으로 볼 것 같아요. 5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로 볼 것 같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점점 이 페이퍼 한 장으로 증명되는 어떤 활동이 아니라 그 활동 가운데서 어, 무엇을 이 경험하고 무엇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리서치 페이퍼가 약간 퍼블리싱 되는 그런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들 가운데서 또 그걸 어떻게 잘 녹여내서 그게 정말 그냥 어떤 사람인지가 어떤 학생인지가 잘 드러낼 수 있는 형태로 보여질 수 있는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떠한 식으로 이 입학사정관들을 설득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까지가 잘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션 선생님, 이렇게 이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이 이런 그 뭐 프리메드 뿐만 아니라 BSMD를 위해서도 그렇고, 통합치대를 위해서도 이제 그 한국에서 하는 메디컬 발런티어라든가 쉐도잉, 이게 한국에서 한 것들도 인정을 받을까요? 고등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서류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보겠지만 이제 그것이 정말 이제 서류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건 커트라인에서 걸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커트라인에서 걸리지 않을 테긴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크레딧을 줄지, 얼마만큼 신뢰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학생을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션 선생님의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어, 뭐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국제학교 학생이 이런 BSM이나 BSDDS를 위해서 이거를 그 미국에 가서 쉐도잉을 할 수도 없고 이제 발런티어를 할 수도 없죠.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일단은 봤을 때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한국에서라도 이제 충분히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에세이에 녹일 수만 있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드랩의 이런 저희 어드미션 진행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든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잠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합의대 입학을 위해서 학생의 스펙을 보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3.9, 4.0, 1580 이상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최고로 일단 다 쥐어짜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아카데믹한 것들, 스코어들은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고 한계 없이 올린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메디컬 발룬티어라든가 쉐도잉 이런 것들은 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에서 100 아니면 100에서 150시간 이상을 만들어야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경쟁자들, 경쟁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대부분 다 그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속 만들어야 되고 리서치, 뭐 에세이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메디컬 발룬티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고 쉐도잉은 한국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 다음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순서로 미국 치대 프리덴탈 BS DDS 통합치대 어드미션 전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국 치대도 이제 의대처럼 대학원 형태죠. 동일하죠. 의대, 치대, 수의대가 다 동일하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학부를 입학하는데 학부는 이제 BS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 프리덴탈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4 플러스 4라고 말하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루트로 가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학부 과정과 그다음에 치대 과정이 통합되어 있는 BS DDS 또는 BS DMD 이렇게 말하죠. 통합치대 프로그램 이렇게 있습니다. 통합치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고등학생, 통합의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선발해서 학부 입학을 하게 되면 일부 조건만 유지하고 특별한 단계 없이 치대 과정까지 보장해주는 형태가 있고, 근데 통합의대와 달리 대신에 뭐 NYU부터 해가지고 많은 치대들이 DAT라든가 GPA뿐만 아니라 DAT라든가 일종의 어떤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치대까지 바이패스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부합시키고 맞춰야지만 치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형태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치대 프로그램 보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 세부 내용을 그 조건을 잘 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00% 보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통합치대에 대해서 이제 그 장단점을 또 보면은, 지금 그 통합의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제 4 플러스 4 정도 되는 8년이라는 기간보다 1, 2년이 빨리 졸업할 수 있는 6, 7년, 6년, 7년제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학업 기간이 이제 짧아지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줄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치과 의사로 빨리 취업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치의학 관련된 전공 과목에 대해서 기존 학부생들보다 더 이제 일찍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사실 단점으로는 뭐 뻔하죠. 뭐 높은 입학 경쟁률, 그다음에 요구 조건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치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죠. 8년이 아니라 6년, 7년, 하물며 5년짜리도 있다 보니까 그 빠른 시간 내에 그 수많은 프리레퀴짓 과목들을 이수하고 GPA 유지하면서 DAT 준비하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통합치대로 들어왔으면 그럴 경우에 이제 다른 진로를 변경도 어렵고 학비가 비싸다. 치대 수준의 학비를 학부 때부터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대 입학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대학. 치대가 이제 76개 정도가 있고요. 인증된 미국 치대 76개인데, 76개 중에서 이제 45개 정도가 유학생이 가능하고, 나머지 학교들이 이제 유학생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그 프리덴탈 서택 기준은, 아까 의대에서 보셨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인턴십 임상 경험. 결국 이제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고, EAP, 네트워크 치대 지원, 뭐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치대 프리덴탈 선택하면 되는데 프리메드 선택할 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과 내용으로 이제 프리덴탈도 선택하시면 된다. 탑스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원 선생님, 이 전에 의대 파트에서도 이제 언급했지만 지원하고자 하는 이제 대학이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지 학교 홈페이지를 보면서 부모님들은 확인해야 될까요? 이게 잘 안 나와 있던데 아니면은 대략이라도 학교 홈페이지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보면은 의대나 치대 마찬가지로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얘기하고, 보통 이제 거기에서 실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보를 쏟아놓는 곳이 아니잖아요. 홈페이지는 실은 학교에 대한 홍보를 전담하는 것이고, 본인들의 장점을 드러내는 곳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실은 그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이 학교가 지원자와 맞을까? 이 지원자의 상황에 맞는 최고의 선택일까를 알아내는 건 홈페이지에서 알아내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맞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학교들이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듀크부터 해서 러커스나 케이스에 있었던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어드미션 리ኳ이어먼트들을 봤을 텐데 굉장히 좀 난감하죠. 간단하게 써져 있는 경우도 많고 뭐 다 비슷하게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저희 판매디랩 같은 전문 이제 그 기관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구글에서 구글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각종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서치를 해보다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감을 좀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저희 판매디랩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때 저희가 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방금 보셨던 지원한 이제 프리덴탈 선택 기준을 감안했을 때 판매드립에서 추천하는 학부 리스트입니다. 치대를 운영하는 대학의 학부 리스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제 SAT 점수를 기준으로 쭉 이제 그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는데 뭐 컬럼비아, 유펜, NYU, 터프츠, 케이스 웨스턴, 메릴랜드, 보스턴 쭉 많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 중에서 저희는 이제 보라색으로 색쳐져 있는 유펜이나 NYU, 케이스 웨스턴 이런 학교들 더 추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의대하고도 마찬가지죠. 이런 학교들 뭐 유펜 정말 꿈의 학교이긴 하지만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상위권에서는 이런 학교들을 저희는 추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예, 러커스, UCLA, 워싱턴, 미네소타, 뭐 오하이오 스테이트, 커네티컷, 로마린다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보는데 점점 좀 SAT는 떨어지진 하는데 그래서 점점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 중에서도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전략처럼 중상위권 대학교 학부에 가서 고생하지 말고 충분히 준비를 해서 치대에 대한 어떤 조건을 맞추고 가자. 이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도 나중에 그 치대 지원을 할 때, 학부에서 치대 지원을 할 때가 보통 3학년 마치고인데, 그때 보통 10개 이상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적어도 딱 한 군데는 확실한 게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가장 확실하고, 가능성이 높은 건 내가 다니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치대를 갔을 때 가장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교 보면, 이게 뭐 버팔로, 유타, 템플, 아이오와, UIC, 웨스트버지니아, 어거스타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보는데 어거스타, 조지아에 있는 어거스타를 많이 모르시는데 미국 치대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권, 중상위권에 있는 치대 나쁘지 않은 괜찮은 치대거든요. 어거스타. 그다음에 예를 든 겁니다. 버팔로나 UIC도 있고 쭉 있죠. 그래서 1300대 SAT 갖고 이 학교에 예를 들면 그 유니버시티 오브 버팔로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그 버팔로에서 운영하는 버팔로 치대를 들어간다. 이게 더 가능성이 더 괜찮지 않을까? 요 전략.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일 좋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학교들은 또 전미 랭킹에서 좀 낮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또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은 무시해 버리는데 우리가 생각할 건 분명히 대학교 그 졸업장이 빛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치대를 졸업을 하고 나서 치과의사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학부는 거쳐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꼭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볼 거는 이렇게 중상위권 대학들 학부만 기준으로 봤을 때 프리덴탈 프로그램 입학할 경우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 요걸 좀 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미국 의대나 치대는 지원자의 대학 학부 네임밸류를
전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지 않다. 그래서 물론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1순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어떤 의대, 치대를 지원하는 학생이 그 학생이 학부를 로체스터를 나왔는지 아니면 뭐 듀크 존스 홉킨스를 나왔는지 아니면 웨스트 버지니아나 UIC를 나왔는지가 그게 중요하진 않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일부 학교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위권보다 중상위권 대학에서 GPA 관리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GPA 관리를 잘 하면서 메디컬 액티비티에 대한 시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상위권 대학. 상위권이 아니라 중상위권 대학에서 운영하는 치대에서 원하는 학부 프리레퀴지 서브젝트가 더 적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치대에서 요구하는 그 학부 필수 이수 과목은 14개인가 15개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이놀가닉 케미스트리부터 해서 제네틱스부터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들은, 치대들은 그 중에서 많은 그 필수 기술 과목들을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이제 경쟁률이 적고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이제 뭐 5번에 중상위권 대학의 프리덴탈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 리서치 투자 비중이 높다. 많은 학생들이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로 전략을 바라볼 수 있다. 할 것 같습니다. 시원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드 스쿨이랑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덴탈 네, 스쿨 같은 경우는 덴탈 스쿨 같은 경우도 아까 되게 잘 그 얘기를 해주신 게 어, 갔었을 때 이제 정말 탑스쿨에 가서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실은 덴탈 스쿨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오히려 덴티스트로서 그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어 할 텐데 그거에 맞춰서 네, 물론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면 좋긴 하겠지만, 근데 본인의 상황과 본인의 현재 가지고 있는 탤런트와 그런 네, 것들을 맞췄을 때 얘기해 주신 모든 것들이 실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이렇게 네,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쪽 메디컬 필드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럼 이번에 이제 통합치대 BSDDS 또는 BSDMD 프로그램 대학 리스트입니다. 이제 미국의 통합의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50여 개가 있는데 통합치대의 프로그램은 20여 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적죠. 적지만 그나마 좀 유리하고 좋은 점은 유학생도 지원이 가능한 통합치대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의대보다는 통합치대를 노리는 학생이 사실 국내에서도 더 많죠. 그래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또 인스테이트에 대한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 얘기는 아웃 오브 스테이트나 인터내셔널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 합격률 인스테이트를 너무 뭐 이제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20여 개밖에 없다 보니까 경쟁률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통합 시대에서 요구하는 SAT나 GPA는 별로 크게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지원자 자체가 거의 다 SAT 1550 이상 대부분이 그런 학생이 너무 많고 GPA는 만점이 있는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서도 이제 액티비티 여기 그 우측에 보이시면 액티비티라는 그 써 있죠. 여기 그 액티비티를 필요로 한다고 써 있는 경우 이 학교들은 특히 액티비티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쉐도잉이나 발런티어라든가 이런 것들, 뭐 클리니컬 리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 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프리덴탈 희망하는 학생들보다 특히 이제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두세 배 이상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있죠. 이렇게 뭐 디트로이트 UDM도 있고 루이빌도 있고 네바다, UOP, 유펜, 피츠버그, 버지니아 커먼웰스 뭐 이런 학교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20여 개밖에 없기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션 선생님 이제 이렇게 상위권 프리덴탈이나 BSDDS 이런 학교 수생들도 프리메드나 BSMD하고 거의 동일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 스펙이 거의 비슷하겠죠? 아니면은 BSMD가 더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스펙에 대해서? 우선, 네네.
다른 종류의 메디컬 액티비티가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고, 그래도 뭐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메디컬 스쿨 쪽이 조금 더 덴탈 스쿨보다 챌린지한 점이 있다라고 여겨지긴 하는데, 근데 그 메디컬 액티비티에서 예를 들면은 학생 중에 되게 좀 인상 깊었던 학생은 어떤 경우냐면, 노숙자 쉘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 노숙자들의 이제 무너진 치아들을 보고 그 치아들을 덴탈 봉사자들이 모셔서 이 사람들에게 이 치아를 이제 회복시켜주면서 이 사람한테 삶을 회복시켜주는 걸 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디컬 액티비티 같은 경우도 저희 판메리랩에서는 실제 뭐 성모병원에서 같이 이제 근무하시는 교수님이랑 이렇게 그 삶에 녹아들어서 이것을 경험하고 그럴 수 있는 이런 액티비티를 한다면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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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살아날 수 있는 건데, 네, 그렇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메디컬 액티비티 스탯이 필요하고요. 프리 덴탈이건 프리 매드건 BS로 가서 이제 6년 통합 프로그램이랑은 굉장히 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네, 덴탈보다는 매드가 좀 더, 네, 컴페리티브하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많이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통합의대, 특히 통합치대도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10학년 전에 9학년 때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요즘에 더 늘어나고 있고요. 만약에 학생이 11학년인데 SAT가 좋아라고 했다 하더라도 다른 조건들도 워낙 많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저희가 11학년 학생이 통합치대를 이제 생각해보고 고민해볼까? 이건 너무 늦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AT만 갖고 입학할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치대를 운영하는 대학 중에 이제 프리덴탈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 이런 쪽으로 들어가거나 통합치대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SAT, GPA 말고 추가적인 스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의대 쪽하고 비슷하죠. AP도 많이 해야 되고 사이언스 과목 위주로 이제 에세이, 메디컬 액티비티, 리서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통합치대 여기 조건 필수 조건 그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도 이제 의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메디컬 발런티어는 어떻게 해야 되며 지금 한국에서 있는 학생 입장에서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쉐도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 이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요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순서입니다. 판메디랩의 어드미션 프로그램과 이제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질문이 별로 없으시네요. 이제 충분히 지금 이제 이 설명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거겠죠.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우선 이제 판메디랩에서 제공하는 이제 어드미션 프로그램 중에서 현재 1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2025년 내년 가을 얼리나 레귤러 어드미션을 준비하는 학생 그다음에 이제 2026년 미국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한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 판메디랩의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11학년이다. 내년 가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10개월 정도 남았죠. 여기서 첫째 이제 지금 시기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판메디랩은 그 학생과 이제 목표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학생이 이제 원하는 것이 통합의대, 통합치대, 프리메드, 프리덴탈, 예를 들면 프리팜인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목표를 확정하고 현재 스펙하고 추가 스펙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학교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미팅을 통해서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 짜고 지금부터 SAT 몇 점 더 올려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1차적으로 학교 리스트업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내년 3월 정도 되면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차 리스트업했던 학교에 대해서 스펙에 대해서 SAT, GPA, AP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부족한지를 확인하고 메디컬 액티비티는 얼마나 더 채워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2차 지원 가능 대학 리스트를 더 좁힙니다. 그래서 학교 리스트업을 하고 추가적인 필요한 스펙을 만든다. 그다음에 내년 6월 정도 되면 최종 스펙 정리하고 SAT도 이미 끝났죠. 그리고 이제 지원 가능 대학도 확정하고 얼리, 레귤러 전략을 짭니다. 얼리를 지원하면서 그 학교에서 반응, 상황을 봐가면서 레귤러와 얼리를 어떻게 분배해서 지원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에세이 작성을 시작해서 한 학교당 저희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2, 3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학교별로 가장 우수한 에세이를 만들죠. 그리고 11월, 10월, 11월에 학교 지원 얼리로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레귤러에서 또 추가로 지원할 학교들을 저희가 미리 사전에 정리해서 이제 레귤러에 대해서 지원 또 준비를 하죠. 시원 선생님, 이렇게 이제 학생이 이제 판매디대 프로그램에 조인하면 처음에 이렇게 목표 설정과 목표 대학 등 이런 것들에 대해 리스트업을 하는 것, 특히 이제 이런 목표에 대해 설정하고 리스트업하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일단 지금 판매들의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은 실은 그 준비 단계가 실은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네. 어떻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좀 뭐랄까 늦었을 수도 있다. 되게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거고 그 상황 가운데서 최적화를 해서 뭐랄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어떠한 부분들이 가능하고 어떤 것들은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건 어려우실 거다. 이렇게 음. 했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생겨져. 실현 가능성이 정말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이건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력이 가능하고 그러고 나서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지. 그거에 없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 너무 무모하고 실현 가능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을 때가 되게 좀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세 번째, 지금 1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년 6월 정도, 6, 7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학교를 세팅이 완료되면 학교별로 이제 에세이 첨삭 지도, 에세이를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저희 그 에세이를 첨삭 지도해 주실 저희 판매드립의 선생님 중에서 이제 이 우리 션 선생님께서도 이제 참여를 하시고 메인으로 진행을 해 주시는데 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학생과 소통하면서 에세이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시나요? 우선 그 학생들이 살아온 환경을 보고요. 살아온 환경을 보고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 학생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 학생이, 그러니까 되게 정말 실은 6년제 통합 프로그램 의대인데 SAT랑 AP캠 하나로 학생이 한 명이 붙어가지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되게 그냥 딱 봤었을 때 너무너무 실은 불가능했는데 보였었던 거는 이제 뭐 GPA가 일단 만점이었고 GPA는 만점이고 SAT도 굉장히 높은 점수가 있었으니까 그냥 서류상으로 학업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뭐 잘 나가지는 않더라도 마이너스는 없었다라고 치고 에세이 올인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그 에세이 가운데서 너가 드러나게 해보자 해가지고 그 전반적인 글 가운데 하나의 주제를 잡고 예를 들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연결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사회 내에서 사람들 간의 연결, 그리고 그 연결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살아왔던 환경 배경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가 조금 잘 연결이 되게, 네, 그 사회상에서 그리고 그 대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시도했던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가 굉장히 좀 다른 학생, 그러니까 일반적인 판에 박힌 뭐 SAT 1600에 AP 12개 이런 학생이 아니라 좀 다른 학생들을 찾는 학교를 일부러 골랐고 그 학교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에세이를 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어뉴저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세이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먼저 저희가 그 학생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학생이 가장 뭐랄까 적합한 학교에 적합하게 소개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일반적으로 미국의 탑스쿨이나 미국의 일반적인 대학교 입학 그냥 일반적인 전공 뭐 사이언스 전공이든 이제 BA 쪽 전공이든 이런 학생들의 쓰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와 에세이와 달라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프리메드 프리덴탈 이런 메디칼 관련 학부로조차 입학하는 것도 이런 좀 다른 형태로 에세이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런 그 감각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2026년 내후년 지원이죠. 그리고 여기서 2027년 미국 대학 입학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학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학년들도 지금부터 뭔가를 준비 시작해야죠. 근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기에 또 이건까지는 비슷합니다. 11학년처럼 10학년도 지금 일단은 이제 그 잠정적으로 물론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학생의 목표 의대냐 치대냐 약대냐를 확정을 짓고 이제 그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정리를 해야죠. 잠정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금년 겨울까지 내년 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진행이 되고 내년 이제 5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10학년이 끝나고 이제 11학년 넘어가기 전인데 그때까지 GPA나 SAT 집중 준비하고 액티비티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죠. 조금씩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AP 과목도 어떤 과목들을 주로 듣는 게 가성비가 있고 효과적인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 5월 정도쯤 되면 이제 기본적인 SAT 점수가 나와서 1차 지원대상 학교 목표, 그다음에 2025년 8월부터 10학년 아카데미 스코어의 정리 추가 목표하고 이제 액티비티 집중, 그다음에 내년 12월이 되면 11학년 똑같죠. 이때부터는 이제 방금 저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11학년 학생들의 어떤 그 플랜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3월에 스펙 관리하고 2026년 6월에 지원 학교 확정, 그다음에 11월 참여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 의대나 통합 치대를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이미 그 뭔가 의지를 그 저희 예를 들면 저희 판매드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준비를 같이 하면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게 절대적으로 빠른 게 아니라 지금 서두르셔야 되는 거고 프리메드나 프리덴탈을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지금부터 뭔가 이제 플랜을 제대로 전략적으로 짜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이제 그 바로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이런 메디칼 관련 분야 쪽에 있는 대학을 가고자 했을 때 여기 1번에서 9번까지가 있는데 사실 1번에서 9번까지 이 목록은 미국의 그 메디컬 스쿨, 덴탈 스쿨, 파마시 스쿨 이런 그 메디칼 계열에 있는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의 대학교 학부생이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1번에서 9번까지.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다 준비할 수는 없는 거고 1, 2, 3, 9번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9번 이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1, 2, 3, 9번을 그 고등학생들은 지금 메디컬 액티비티라고 표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1번, 2번이 가장 이제 절대적이고 가장 필요하고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닥터 쉐도잉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이 현재 미국 대학 학부생이거나 뭐 이제 미국의 의대나 치대를 준비하는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닥터 쉐도잉은 완전 필수고 100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뭐 미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고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라도 어떻게든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중에서 약대 프리팜으로 지원하는 학생은 닥터 쉐도잉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필요 없는데 통합의대 통합치대 학생들은 반드시 필수고요. 이제 상위권 BSM 상위권 이제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쪽 가는 학생들도 쉐도잉이 있으면 더 좋죠.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먼 앱을 작성할 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에세이를 더 잘 녹여서 풍부하게 만들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한국에서라도 하는 것들이 제일 좋긴 한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국의 병원 전문의를 통해서 진행해도 괜찮다고 보이고요. 뭐 2, 30시간 정도 하는 경우도 괜찮긴 한데, 조금 더 통합의대는 통합치대는, 아까 시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50시간 이상은 계속 쉐도잉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쉐도잉,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림자처럼 의사 옆에서 업적을 관찰을 하면서 의사가 환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진료하는지를 계속 관찰하는 형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의사와 하루, 그리고 환자와의 소통하는 것도 이제 미리 배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중에 에세이 했을 때는 굉장히 녹이기가 좋죠. 이런 것들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션 선생님, 이렇게 이 닥터 섀도잉 경험을 이제 에세이에 어떤 식으로 녹이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이 커먼앱에 이제 에세이 녹이는 것과 이제 입학사정관한테 어필할 만한 곳이 커먼앱에 또 있나요? 커먼앱에서는 실은 한 줄이고요. 한 줄로 이제 음. 닥터 섀도잉 이렇게 했다 이렇게 쓰게 될 거고요. 결국은 에세이에 이 경험이 남아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이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한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쉐도잉의 목적 자체가 실은 이 필드에 대한 이해와 내가 이 삶을 살아는 이 삶에 대한 후회가 되지 않을 어떤 나에게 원래 어떤 것이 있었고 내가 근데 이거에서 이 경험을 간접 경험하고 이분의 삶을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나의 뭐와 이게 링크가 되고 이게 클릭이 돼서 서로 간에 더 좋은 시너지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잡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한 줄 글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걸 실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걸 실제로, 전문의 연결되시는 목사님, 연결되시는 병원의 이제 의사 선생님과 연결해서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메디컬 발런티어를 보도록 할게요. 메디컬 발런티어도 쉐도잉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제 미국 약대 프리팜을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프리팜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봉사활동, 의료 봉사활동 스펙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좋습니다. UC 계열부터 해서 USC라든가 퍼듀 많은 그 상위권 프리팜 학교들이 이런 봉사활동, 고등학생 봉사활동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중위권 이하 프리팜은 사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학생들도 이제 에세이 작성할 때 본인이 에세이 내용이 풍성해지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입학사정관한테 어필하기가 너무 좋다라고 보여지고 어, 통합의대, 통합치대 학생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경쟁적으로 150시간 이상 하는 학생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의료 봉사활동 150시간 이상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많이 좀 밀리죠. 많은 학생들이 기본 다 100시간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데 이 메디컬 발런티어 의료 봉사활동이나 하는 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환자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 환자들과 인터랙션,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환자를 도와준다든가 휠체어를 밀어준다든가 환자를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환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들이 메디컬 액티비티, 메디컬 발런티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 청소를 했다든가 병원에서 행정했던 거, 그렇게 이제 가성비 있고 그렇게 효과적인 메디컬 발런티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그 고등학생 봉사활동을 이제 입력을 해보면 뭐 여러 군데가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부분의 병원들은 고등학생 받아주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그래서 몇 개의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병원들이 받지 않고 있죠. 대학생 성인부터 봉사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찾을 곳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되고, 시원 선생님, 이게 그 메디컬 발런티어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국제학교 학생, 시원 선생님께서 국제학교 학생들을 많이 이제 그 티칭하고 이제 멘토링도 해주시고 계시는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 주로 어떤 곳에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말씀 주십시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건 병원에서 직접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본 거는 아까부터 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 지인들의 병원을 아시는 분, 병원을 하시거나 의사 선생님이 아시는 분들이 한두씩 계시니까 그냥 종류로 가서 끊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정말 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고, 직접 가서 마주쳐야 되고, 그게 어려우면은 실은 이제 뭐 양로원, 근데 그것도 메디컬 볼런티어로 이제 카운트가 되게 조금 살짝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걸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찾고 이제 많이 알아봤잖아요.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메디컬 볼런티어 정말 직접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정말 설티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경험 자체가 되게 중요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판매디대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유학원들이 있는데, 이제 유학원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이렇게 이제 미국 의치학대 어드미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판매디라만의 이제 확실한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그 차별성들을 보면은, 왜냐면 많은 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다른 유학원들하고 판매디는 뭐가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최고의 미국 의치학대 입학 컨설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이시면, 어, 지금 여기 그 맨 좌측 상단에 션 선생님을 비롯해서 저희 뭐, 베일러 메디컬 스쿨 출신 선생님, 메릴랜드 치대, 뭐, 서울대 출신 선생님, 그 다음에 현직 그 한국 의사분도 계시고,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미시간, 그다음에 존스 홉킨스, 그리고 이제 그 영국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뭐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그 학생들의 컨설팅을 도와주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몇 년간 약 400명 가까이 학생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비리그나 탑스쿨이나 UC 이제 이런 학교들에 많이 그 합격을 시켜왔다. 이런 레퍼런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어드미션 이제 저희 쪽을 통해서 어드미션 프로그램 진행하게 되면 매월 1, 2회 정도씩 학생 또는 학부모님과 정기적으로 미팅도 하고 이제 에세이에 대해서 거의 뭐 저희가 첨삭 지도를 다 이제 만들어 드리고 학생의 스펙에 맞춰서 전략을 짜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된 학교를 추천하고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시원 선생님, 여기서 이제 지금 시원 선생님도 여러 학생들을 지금 이제 어드미션 프로그램에서 같이 멘토링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계신데, 보통 이제 월 1, 2회 정기적으로 미팅을 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주로 이제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그 학생들에게 이런 그 길을 뭐 알려주시나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제 입학 전에 그 수업을 들을 때 어떤 수업을 순서에 맞춰서 들어야지, 보통 이제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은 이제 본인은 2 플러스 4라고 알고 의대 치대에 갔는데, 약대로 갔는데, 이제 가서 실질적으로 그 들은 수업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학원이나 여기에서 갈 때는 2 플러스 4다라고 알고 가서 거기에서 만난 카운슬러는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무슨 소리냐, 당연히 3년 더하기 4년이지, 당연히 7년 이상이 걸리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미 수업이 그렇게 한번 꼬이게 되면은 이 타이밍이 이제 수업을 어떻게 뭐 정말 계절학기 썸머랑 윈터 정말 정말 잘 맞출 있고 주변 학교 같이 수업을 듣고 와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 본인이 만약 정말 2 플러스 4로 졸업을 하고 싶다라면은 간신히 맞출 수 있는 스케줄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하고, 그 경우만 해도 1년이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죠. 중요한 이제 미드텀이라든가 그리고 음, 파이널 이런 시험 보기 전에 이제 함께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받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네. 점검해주고 체크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지금 말씀 주시는 시원 선생님이 저희 그 판매드랩의 어드미션 메인 컨설턴트이신데 저희 시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단순하게 다른 유학원들처럼 어드미션에 대해서 입학에 대해서 그냥 정기적인 관리 정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이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 이제 SAT나 AP
공부에 대해서도 티칭이라든가 멘토링을 해주고 계시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액티비티라는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저희 선생님이 다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어드미션만 진행할 게 아니라 그런 이런 그 학습적인 부분, GPA 관리까지도 해주시니까 그 한 분을 통해서 모든 걸 A부터 Z까지 하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좀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만큼 학생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같이 다방면에서 같이 하시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판미드랩에서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 쉐도잉 그 뭐 성모병원에서 이제 그 외과 전문의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성모병원을 통해서 쉐도잉 후에 이제 서티피케이트라든가 레코멘데이션 레터까지 저희가 발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 컨설팅 관리 그래서 이런 션 선생님 같이 이제 미국의 메디컬 관련 분야 출신 선생님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 발런티어라든가 뭐 쉐도잉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멘토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두 번째는 이제 그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고등학생의 리서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프로그램에서는 멘토가 정말 중요하죠. 그 학생이 리서치 를 제작해서 퍼블리싱 할 때까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에모리 지금 현직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이세요. 에모리, 콜로라도 러커스나 유펜에 있는 교수님, 벤더빌트, 펜스테이트, 터프츠, 뭐 스니, 텍사스 이런 교수님들과 저희가 이제 그 학생을 연결해서 리서치에 대한 멘토링을 10주, 12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베이직, 리서치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등학생용 대학생 수준의 그 프로그램들이 있고 10주에서 14주까지 특히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하기 정말 좋겠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멘토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스튜던트 학생 저널 같은 데 이제 퍼블리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이 판매드립의 프로그램을,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입학 전에 선행학습, 그다음에 입학 후에 재학생, 대학교 학부 재학생 GPA 관리 프로그램까지는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번부터 10번까지가 미국의 약대나 의대, 치대에 입학을 위해서 학부에서 준비해야 될 필수 이수 과목들인데 이런 모든 과목들을 렉처라든가 튜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션 선생님 여기서 이제 판매드랩의 이런 이제 학부 입학 전이나 이런 학부 입학 후 재학생 과정 GPA 관리 프로그램이 보면은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미드텀이나 파이널 테스트까지도 저희 선생님들이 챙겨주고 확인해주고 같이 이제 조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우선 예를 들어서 얘가 방금 들어온 생각이 그 얘가 드러난 생각이 드러난 얘가 생각해 난 얘가 있는데 네. 영국에 간 학생이에요. 영국에 간 학생인데 굉장히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수업 하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바이오를 이제 처음 듣는데 근데 바이오가 그럴 수 있는 게 한 번에 팍 나가버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머리가 똑똑하고 괜찮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모르는 학생에게 한 달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이 학생이 궁금했던 거는 아 선생님 그럼 제가 지금 튜토링을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있어서 한 몇 시간이라도 튜토링을 받아볼까 하는데 어떻겠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튜토링을 거기에서 현지에서 만든 사람들이랑 해서 한 세네 시간 했었을 때 그 튜토링 세네 시간으로 실은 한 학기 전체가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거든요.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랬었을 때, 너 그거 빨리 해라. 최대한 지금 빨리 해놓고, 지금 이거 잡아놓고 앞으로도 내가 공부하면은, 공부하는 부분에서 훨씬 효율 있게 된다. 시간 짜는 자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주 뒤에 이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그전과 훨씬 다른 형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훨씬 그 행복하게, 만족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먼저 그 길을 가보고 먼저 해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판메디컬 프로그램, 미국 이제 그 학부 입학 후에도 의치학대 지원할 때까지 약 3년, 4년 정도 걸리겠죠. 그때까지도 저희가 무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멘토링을 션 선생님이나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학생을 챙겨주고, 알아봐주고,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잠깐 보면,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이제 멘토링을 하는데 멘토링이 왜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부 생활과 의사학습 준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타임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카톡이든 보이스톡이든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걸 진행해 줘야 돼라고 해서 이걸 멘토링을 제공하고 GPA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런 앞서 보셨던 프로그램들과 어, 추가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조언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합니다. 션 선생님이 보실 때 이렇게 그 판미드랩의 이제 대학생활 멘토링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정말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미국의 대학교 학부생활 하면서? 어, 네, 오히려, 네, 순간순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특히나 신입생들,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어떤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건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연락을 받아왔고, 도움을 줬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몇몇은 정말 그 결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고, 뭐, 메디컬 스쿨을 이제 어떻게 지금 가야 되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던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봤었을 때 이 학생이 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그거를 이제 밀고 나왔었을 때 1년 이상의 시간을 세이브하고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굳이 경험하지 않게 해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이건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자체는 시간과 돈과 여러 면에서 굉장히 큰 효율적인, 절약적인 그리고 네, 좀 더 실패를 덜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명회가 이제 그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처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거의 그대로 계속 계셔 주셔서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제 시원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판매드랩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1대1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그 아래 보이시는 이제 그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그 저희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세요. 일단은 공식적인 설명회는 종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